형만한 아우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간이 명관이다, 전편보다 나은 속편 없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이 관용어는 보통 더 경험이 많고 노련한 사람이 비슷한 능력의 후속 인물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때 쓰곤 하죠. 아마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에서는 이 말이 가장 무서운 말일 겁니다.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전작의 단점이 보완되고 더 좋은 성능과 완성도로 고객에게 더 큰 만족감을 선사해야 하기에 형보다 나은 아우를, 전편을 능가하는 속편을 내놓기 위해 애를 쓰는데요. 그 중에는 오늘 소개할 이 모델처럼 하위 모델이 상위 모델을 능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국산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엔트리 SUV로 출시 전부터 국내의 관심과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차. 다행히 그 기대만큼이나 완숙한 상품성을 뽐냈던 오늘은 제네시스의 첫 번째 컴팩트 럭셔리 SUV GV70 이야기입니다. 앞서 G70 편에서도 언급했듯 많은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입문용 차량, 즉 엔트리 라인업에 엄청난 신경을 쏟아붓습니다. 대중 브랜드와 프리미엄 브랜드의 교차점에서 잠재 고객을 끌어들이고 긍정적인 첫인상을 심어주어야 하는 모델이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브랜드가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라인업을 아래로 확장, 공격적인 판매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차급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플랫폼 공유와 원가 절감, 실용성 확보 등을 이유로 크게는 구동 방식까지 변경하면서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작지만 프리미엄의 디테일을 비교적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마지노선, 프리미엄 D 세그먼트 중형차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건 차를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이를 대변하듯 오랫동안 가장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장이고 웬만한 상품성으로는 명함조차 못 내밀 강력한 제품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2015년 말 독자적인 럭셔리 브랜드로 공식 출범한 현대차의 제네시스 역시 대형 럭셔리 SUV GV80을 시작으로 멀지 않은 시기 연달아 출시될 프리미엄 D 세그먼트 중형 SUV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가뜩이나 신생 브랜드인데다 선뜻 구매하기 부담스러운 대형차들만 내놓은 제네시스에게 어쩌면 가장 필요한 모델이었죠.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BMW X3, 벤츠 GLC에 대응할 새로운 럭셔리 SUV가 등장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수많은 소비자들의 관심과 기대가 모아졌습니다. 이후 2020년 제네시스 라인업에 허리를 떠받칠 야심작 GV70이 그 모습을 드러냈죠. 첫 번째 SUV GV80과 3세대 G80을 통해 본격적으로 선보여진 제네시스의 새로운 얼굴 투라인 패밀리룩은 프리미엄 브랜드가 갖춰야 할 고급감과 독창성을 뽐내면서 단숨에 제네시스를 상징하는 디자인 아이덴티티로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분명 멋은 있는데 어디선가 본 것 같은 해외 고급차 브랜드를 마구잡이로 섞어놓은 것 같다라는 말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과거를 떠올리면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죠. 현대차를 유난히 싫어하는 분들조차 디자인만큼은 대부분 인정하니까요. 이를 발판 삼아 등장한 GV70 역시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뽐냈습니다. 거대한 크레스트 그릴과 쿼드램프가 분위기를 주도하는 전면부, 마치 중세 기사가 투구를 쓴 듯 보닛의 끝부분이 헤드램프 윗부분을 살포시 덮는 디테일이 독특한데 처음에는 이게 단차처럼 보이기도 해서 조립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은 제네시스의 디자인 특징 중 하나죠. 뒤쪽으로 갈수록 차분하게 하강하는 캐릭터 라인으로 우아한 느낌을 연출했습니다. 여기에 휠하우스를 꽉 채우는 21인치의 대형 알루미늄 휠, 독특하게 빚어낸 C필러와 매끈한 아치형 루프라인은 따로 쿠페 모델을 만들지 않아도 될 만큼 스포티했죠. 상위 라인업처럼 프론트 밴더에 자리한 두 줄의 방향지시 등은 빠졌지만 부재를 느낄 틈을 주지 않았기에 아쉬움은 크지 않았어요. 뒷모습도 길게 뻗은 두 줄의 LED 리어램프와 중앙에 자리한 제네시스 레터링으로 상위 모델과 귀를 같이 했고 좌우에 자리한 머플러 팁은 세로로 긴 형태로 독특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 해서일까요? 리어도어에서 부풀어 오른 숄더 라인이 역동감을 주긴 했지만 울퉁불퉁하게 층이 지어지면서 보기에 따라 측후면이 지저분해 보이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굳이 디젤 모델의 머플러 팁을 없앤 것, 또 방향지시 등을 범퍼 하단에 내려놓은 게 옥의 티였지만 이건 역시 LED로 처리해 아쉬움을 달랬고 특히 상단 보조제동 등의 중앙부를 살짝 꺾고 디자인 요소로 활용한 것은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부분이었어요. 이와 함께 스포츠 패키지를 별도로 마련해 디자인을 차별화했습니다. 더욱 공격적인 디자인의 앞뒤 범퍼, 검게 태닝한 램프와 예전 GV80 컨셉트카에서 선보였지만 정작 그 차의 양산형에는 없는 스포티한 5 스포크 휠을 적용해 역동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전반적으로 날카롭게 각을 세워 좀 더 권위적이고 남성미가 돋보이는 생김새였던 GV80과 달리 유려함과 볼륨감이 강조된 것이 특징이었는데요. 왠지 한 성격 할 것 같은 강인한 느낌보다는 부드럽고 편안한 인상으로 비슷한 시기 출시된 G70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그러했듯 여성 소비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죠. 여담으로 앞서 세단 G70의 성격과 스타일이 알파로메오의 후륜구동 스포츠 세단 줄리아와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마 투라인으로 가지 않았으면 GV70 역시 이 차랑 비슷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내는 좌우대칭으로 공간감을 강조한 상위 모델과 달리 상대적으로 운전자에 집중한 모양새였습니다. 외관의 부드러운 인상은 여기서도 이어졌는데 계단식으로 구성해 튀어나온 대시보드와 높게 솟은 콘솔이 탑승객을 포근하게 감쌌고 원형과 타원형이 반복되는 패턴으로 편안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최신 제네시스 라인업이 그러하듯 장식 요소를 최대한 절제해 여백의 미를 추구했고 시선과 손이 닿는 곳곳의 소재와 질감을 고급화해 휑한 느낌은 들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스포츠 모델은 3스포크 스티어링 휠, 리얼 카본과 레드 포인트를 더한 내장, 아예 시트와 안전벨트 색상까지 강렬한 레드 컬러로 꾸밀 수 있게 해 외관의 스포티한 느낌을 반영했죠. 상위 모델과 공유하는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는 운전자의 두 눈으로 인식해 입체 효과를 지원하는 3D 클러스터와 함께 입맛에 따라 골라 쓸 수 있는 다양한 테마가 눈을 즐겁게 했고 대시보드 상단에 자리한 14.5인치 와이드 스크린은 그 비율만으로도 남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고화질 헤드업 디스플레이, 서라운드 뷰, 15개 스피커의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나 원격 주차 보조 같은 여러 첨단 호화 장비도 빠짐없이 챙겼죠. 또 G70에서 공간에 대한 지적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일까요? 다행히 GV70은 차급과 구동 방식을 감안하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수준의 거주성을 확보했어요. 여기에 뒷좌석을 위한 독립식 공조장치와 열선 및 통풍 시트, 수동식 측면 커튼까지 장비하면서 편의 장비 역시 상위 모델 부럽지 않게 구성했죠. 다만 트렁크 공간은 멋스러운 외관을 위해 희생된 부분이었습니다. 가뜩이나 트렁크 바닥이 높고 실내고가 낮은 편인데 쿠페에 가깝게 누워있는 D필러 경사 덕분에 적재 공간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죠. 파워트레인 역시 상위 모델의 것을 품었습니다. 2.5L 직분사 터보, 3.5L 트윈 터보 가솔린과 2.1L 디젤 3가지 파워트레인의 8단 자동 변속기를 맞물렸고 당연히 사륜 구동도 선택할 수 있었죠. 주력 사양인 4기통 2.5L 터보 엔진은 낮은 배기량에도 불구 300마력이 넘는 출력을 선사했고 특히 V6 3.5L 트윈 터보 엔진은 380마력, 무려 54kg 포스미터에 달하는 넉넉한 토크를 제공해 동력 성능에서만큼은 두 모델 다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다만 브랜드의 성격에 따라 여유롭고 안락하게 주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인지 스포츠 드라이빙에 어울리는 모습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노면의 상태를 미리 감지해 감쇄력을 조절하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주행 성능보다는 승차감에 치중했고 예리함과는 거리가 있는 핸들링으로 컴팩트한 차체에서 오는 날렵함을 기대한 소비자들에게는 다소 실망감을 안겨줬어요. 그래도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하면 더욱 안정적인 제동 성능을 확보한 4피스톤 브레이크 시스템과 바퀴가 헛도는 것을 방지해 눈빗길이나 코너 탈출 시 도움을 주는 전자식 LSD가 함께 따라오면서 약간의 아쉬움을 달래줬습니다. 다행히 내외관만 그럴듯하게 꾸민 것이 아니었어요. 이 밖에 각종 충돌 안전 테스트를 최고 등급으로 무난하게 통과했고 더욱 진보된 ADAS가 적용되면서 이제는 깜빡이만 켜면 알아서 차선을 바꿔주는 등 여러모로 상위 모델 부럽지 않은 상품성을 자랑했습니다. 연비 역시 상위 모델 부럽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동력 성능만큼은 만족스럽지만 2.5, 3.5 할 것 없이 비슷한 성능의 수입 경쟁차에 비해 연비가 체감될 만큼 안 좋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오너들이 많았어요. 특히 SUV인 만큼 AWD의 선택 비율이 높고 터보 엔진의 컨디션을 위해 고급류를 주요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 유류비 격차는 더 심했죠. 그나마 경제성을 강조한 2.1L 디젤은 양반이었지만 디젤 파워트레인 자체에 대한 인기가 짜게 식어버린 데다 국산차라 향후 유지관리가 상대적으로 편리하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메리트가 없었기 때문에 딱히 인기는 없었습니다. 유류비에 대한 고민은 이후 등장한 전동화 모델이 일부 해소해줬습니다. 친환경 파워트레인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커져가는 와중에 후발주자인데다가 대배기량 파워트레인을 주력으로 하는 제네시스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죠. 하지만 후륜구동 플랫폼에 적용할 만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기에 중간 단계인 풀 하이브리드를 건너뛰고 아예 순수전기 모델을 빠르게 투입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2022년 제네시스의 세 번째 전기차로 등장한 GV70 일렉트리파이드는 GV70의 매력적인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실내를 그대로 즐기면서도 단점으로 지적받던 연비가 보완되면서 좀 더 완성형에 가까운 모델이 됐습니다. 대신 운용 환경에 따라 장단이 극명하게 나뉘는 전기차라는 점이 복병이었지만요. 외관은 거대한 그릴의 형태만 남기고 구멍은 모두 막아 한눈에 봐도 전기차임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릴의 일부분을 충전 포트로 사용하면서 외관이 더욱 깔끔해졌죠. 여기에 오묘한 분위기의 전용 디자인의 휠, 머플러를 없애고 디자인을 수정한 범퍼 등 나름 차별화 요소가 많았고 실내도 천연염료와 재활용 소재의 마감재를 사용해 친환경이라는 맥락에 맞게 구성했습니다. 앞서 바닥에 깔린 배터리로 인해 시트 포지션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높아지면서 어정쩡한 거주성으로 지적받았던 세단 G80 일렉트리파이드와 달리 SUV 특유의 여유로운 발공간으로 별다른 불편이 없었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불만 역시 크지 않았죠. 여기에 정숙성은 물론 중량에서 비롯된 승차감이 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주행 성능도 내연기관 최고 사양인 3.5L 터보 모델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강력했습니다. 앞뒤에 자리 잡은 모터가 4바퀴를 굴렸고 SUV 특화 기능으로 함로 탈출에 도움을 주는 E-터레인 모드와 함께 바닥에 배터리가 무게중심을 낮춰주면서 안정감 있는 주행이 가능했죠. 또 앞바퀴에는 모터와 구동축을 주행 상황에 따라 분리하는 장치를 적용, 일상 주행 시에는 뒷바퀴만을 굴려 배터리를 아끼며 주행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완충 시 주행거리는 최대 400km, 이는 기존의 경쟁차들 사이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수치였어요. 대신 7,380만원 단일 트림으로 일단 기본형 가격부터 가솔린 풀옵션을 훌쩍 뛰어넘었기 때문에 심리적인 장벽이 생겼지만 거의 유일한 제대로 된 국산 전기 SUV라는 점, 경쟁차와 비교하면 가성비가 돋보여 나름 쏠쏠한 판매고를 올렸죠. 한동안 현대기아차의 모든 최신형 전기차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ICCU 문제로부터 이 차 역시 자유롭진 못했지만요. 올해 2024년에는 내외관 사양을 개선한 상품성 개선 모델이 출시됐습니다. 이미 투라인 제네시스들이 국산차의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디자인으로 엄청난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뜯어고칠 필요는 없죠. 누가 하나하나 짚어주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외관에서의 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도대체 어디가 달라진 건지 궁금해하고 있을 와중 감사하게도 제네시스에서 차를 보내주셔서 달라진 GV70을 좀 더 구석구석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타본 모델은 V6 3.5L 트윈터보 엔진에 AWD가 결합된 스탠다드 모델로 파퓰러 패키지 2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기타 모든 옵션이 포함된 풀옵션 사양입니다. 오묘한 푸른빛이 감도는 무광 세레스 블루 컬러가 참 고급스러운데요. GV70의 유려한 생김새와 맞물려 마치 한 마리의 돌고래를 보는 듯한, 앞서 출시된 상위 모델들처럼 작은 크기의 렌즈를 촘촘하게 넣은 MLA 헤드램프로 변경, 지능형 헤드램프의 조사 능력이 더욱 정밀해졌고 수정된 앞뒤 범퍼와 내부의 패턴을 이중으로 처리한 그릴로 전반적인 분위기가 더욱 화려하고 중후해졌습니다. 측면의 변화는 없다시피 한데요. 스탠다드 모델의 21인치의 세련된 휠 디자인은 그대로, 스포츠 모델의 전용 휠은 더욱 날렵한 디자인으로 변경해 신선함을 더했어요. GV80도 그렇지만 정말 옆라인 하나만큼은 동급 어느 모델을 갖다 놔도 가장 멋스러워 보이네요. 뒷모습의 변화 역시 크지 않았습니다만 드디어 범퍼 하단에 자리한 방향지시 등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존재감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확 좋아진 시인성은 덤이었고요. 물론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GV70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디테일이었던 상단 보조제동 등 디자인이 심플한 일자로 변경된 것, 또 앞서 출시된 상위 라인업들과 마찬가지로 일반형 모델은 기존의 노출형 머플러 팁이 사라졌는데요. 오각형의 크롬 장식으로 심심하지 않게 마무리한 것은 좋았지만 기존의 세로형 머플러 팁도 독특해서 마음에 들었는데 이 GV70만의 개성 있는 포인트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다행히 스포츠 패키지에는 기존의 원형 팁을 대구경 사각 머플러로 변경해 공격적인 분위기를 유지했습니다. 약간의 아쉬움은 확 달라진 실내가 달라졌습니다. 변화를 주도하는 건 27인치의 거대한 디스플레이로 통합된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제네시스만의 전용 테마와 매끄럽게 이어지는 내비게이션으로 일체감이 뛰어났고 그 외 딱히 특별한 기능은 없지만 생김새만으로 여전히 남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고급차, 특히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는 이 남다른 분위기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화면을 띄우냐에 따라 투박하게 뚝뚝 잘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다듬어지면 좋겠지만요. 다만 CCNC로 업데이트된 현대차들과 비슷한 느낌을 여기서도 받는데요. 바로 회기라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잘 만든 장치를 돌려 쓰는 거라 기능 면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고 상위 모델의 것을 그대로 공유하니 엔트리를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변화일 수 있지만 차급과 모델 간의 개성이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작은 차는 작은 차대로, 큰 차는 큰 차대로 인테리어 구성을 통해 차량의 성격을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나마 곳곳에 쓰인 타원형 디자인이 남아있어서 약간의 개성을 간직하고 있는 게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G90을 시승하면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두 개의 모니터를 나란히 배치하는 트렌드를 충실히 따르면서도 한국에서 모티브를 얻은 디자인으로 차별화한 게 매력이었는데 아예 긴 화면 하나로 통일한 지금은 과연 어떤 식으로 개성을 만들어 나갈지 궁금해지네요. 이 밖에 마찬가지로 제네시스의 최신 라인업과 공유하는 터치 스타일의 공조장치 조작부, 버튼의 구성을 손봐 센터 페시아가 더욱 깔끔해졌습니다. 기존 스탠다드 모델에 쓰이던 럭비공 스타일의 투스포크 스티어링 휠이 드디어 멋스러운 3스포크 스타일로 변경된 것도 아주 반가운 변화예요. 여기에 빌트인 캠2, 각종 OTT는 물론 유튜브까지 지원하는 미디어 기능과 이를 16개 스피커의 뱅앤 올룹슨 3D 사운드로 즐길 수 있게 하는 등 기존에 풍부했던 편의 사양도 몽땅 최신 사양으로 업데이트됐습니다. 공간 역시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뒷좌석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의외였달까요? 적어도 준중형 SUV 수준의 공간감으로 시트가 두툼하고 루프라인이 꺾여 있어 넉넉하다라는 느낌까지는 아니었지만 성인 4명이 장거리를 이동하거나 4인 가족의 패밀리카로도 큰 불편 없이 쓸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에 뒷좌석에서 빛을 발하는 파노라마 선루프, 쾌적한 측면 시야와 정숙성, 풍부한 편의 장비 덕분에 만족감이 높았어요. 본격적으로 주행에 나섰습니다. 도로에 올라오자마자 승차감과 정숙성에 집중했다는 개발진의 말이 새삼 떠오르는데요. 스탠다드 모델은 확실한 컴포트 지향으로 적당히 폭신하고 부드러운 서스펜션은 대부분의 일상적인 주행 환경에서 만족스러운 승차감을 제공했어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고속주행 중 가속이나 감속 시 불쾌한 출렁임을 줄여 차체가 수평을 유지하는 기능을 새로이 품었고 굳이 계기판을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친절한 헤드업 디스플레이, 더욱 똑똑해진 주행 보조 장치로 항속 주행 시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또 원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속도를 올려놓는 V6 3.5 터보 엔진의 넉넉한 출력. 이게 밟는 대로 나가고 속도감이 별로 안 느껴지다 보니까 종종 과속 카메라 만날 때마다 아찔하더라고요. 구간 단속은 언제부터 이렇게 많아졌는지 하지만 직전 모델에서 받은 평가대로 반박자 느리게 다가오는 파워트레인의 반응, 느긋한 조향감은 경우에 따라 답답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BMW 같은 날카로운 반응을 기대하신다면 분명 실망하실 거예요. 따라서 저처럼 그냥 편안한 주행 자체를 즐기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모델입니다. 럭셔리 브랜드인 제네시스, 즉 고급차로 세단과 동일 선상에서 차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떠올리면 다수의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보편적인 세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 패키지와 스탠다드를 이원화해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한 것도 장점이고요. 2.5L 모델을 타보지 않아서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 없는 게 아쉽지만 여유가 된다면 6기통의 질감과 풍부한 출력을 즐기면서 타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은데 얻는 것이 있다면 잃는 것도 있는 법이죠. 그만큼 먹성이 대단했는데요. 약 900km가량을 주행하며 기록한 평균 연비는 리터당 9.4km. 공인 연비를 웃도는 수치고 300마력 이상의 4바퀴를 모두 굴리는 차라는 것을 감안하면 납득은 가능했지만 차급을 떠올리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G90보다 효율이 더 안 좋았으니까요. 이번에 만나본 GV70은 대중 브랜드의 제품과 결을 달리하는 매력적인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승차감까지 입문용 고급차에 기대하는 대부분을 갖춘 모델이었습니다. 옵션은 다다익선이라고 상위 모델 부럽지 않은 풍부한 편의 사양이 모두 제공되는 점은 좋지만 이걸 다 선택하면 차값이 8천만 원에 육박하는데요. 만약 저라면 에르고 모션 시트와 디지털 센터미러 같은 몇몇 호화 사양은 제외할 것 같습니다. 엔트리 차급인 만큼 굳이 모든 옵션을 다 넣기보다는 예산에 맞게 선택하고 추후 기변을 하면서 업그레이드의 여지를 남기는 것도 즐거울 것 같아요. 물론 양보 못하는 옵션도 있어요. 뱅앤올룹슨 프리미엄 사운드와 나파 가죽 인테리어, 특히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만족도가 상당하므로 웬만하면 포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밖에 말씀드리긴 참 조심스럽지만 전반적인 차량의 완성도가 오히려 상위 모델 GV80보다 높은 느낌이었습니다. GV80이 갓 나왔을 당시 시승할 때 느꼈던 당혹감, 이후 업그레이드된 GV80 쿠페를 탔을 때도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아 후속 모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밖에 없었던 그 느낌이 이 GV70에서는 딱히 들지 않았어요.
GV70의 주행 감각에 매료되어 제네시스 SUV에 호감이 생긴 고객이 상위 모델인 GV80, 또 쿠페로 옮겨 탔을 때 그 만족도가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를 떠올려보면 쉽사리 답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제네시스 브랜드는 이 GV70의 출시로 그야말로 날개를 달았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신생 브랜드의 두 번째 SUV, 세그먼트에 처음 진출하는 모델이었음에도 걸출한 완성도를 선보여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디자인과 주행 품질 면에서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앞서 상위 모델인 GV80이 주행 품질 면에서 동급 대비 미흡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어요. 권위 있는 자동차 전문지 모터 트렌드에서 뽑은 2022 북미 올해의 차에 선정되는 등 해외 매체 및 소비자들도 상당히 호평했죠. 이런 분위기는 판매량이 증명했습니다. 출시 시기가 하필이면 2020년, 모두가 기억하는 그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던 시기죠.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주춤하나 싶었던 세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다시금 럭셔리카 시장의 판매량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시장은 언택트, 즉 격리된 공간을 찾는 분위기와 함께 오히려 이득을 본 시장이었죠. 국내에서는 출시 이듬해인 2021년 한 해에만 41,000대가량이 판매되어 베스트셀러 G80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제네시스가 됐습니다. 상품성 개선 모델이 출시된 올해에도 줄곧 인기가 이어져 지난 7월 3,839대로 G80마저 제치고 가장 인기 있는 모델로 올라섰죠. 역시 본 게임은 해외 무대죠. 주력 수출 시장인 북미에서는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된 2021년 1만 대를 시작으로 꾸준히 성장, 2년 만인 2023년에는 2배가 훌쩍 넘는 26,000대가량이 판매돼 제네시스 전체 판매량의 약 40%를 견인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개선되는 국산 브랜드의 인식과 좋은 상품성에도 후발주자임을 의식한 가격표를 달아 여전히 가성비가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쟁쟁한 경쟁 모델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나름 준수한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네시스의 컴팩트 럭셔리 SUV GV70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한 발 다가가면 두 발 도망가는 독일 경쟁차에 대적하기에는 여전히 아쉽다는 말을 듣긴 하지만, 비슷한 목표를 공유하는 2부 리그에서는 확실히 상위권을 노려볼 만한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승을 하면서 거의 유일하게 만족하지 못했던 부분, 현재 제네시스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연비가 걸림돌인데요. 다행스럽게도 배터리 용량과 효율을 개선한 신형 일렉트리파이드 모델과 함께 기존의 완전 전동화 계획을 전면 수정, 하이브리드 모델을 다시금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특히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ER-EV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연료로 발전기를 돌리고 생산된 전기로 모터를 구동하는 직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 전기차의 성능과 충전 스트레스 해소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오래전 쉐보레 볼트, V로 시작하는 그 볼트를 비롯한 몇몇 차량에서 선보였던 방식인데,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전기차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취급을 받다가 조용히 사라진 바 있죠. 그 사이 발전을 거듭해 효율과 성능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입니다. 여하튼 새로운 전동 파워트레인과 함께 글로벌 럭셔리카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거듭나길 바라봅니다. 하이브리드라면 정말 탐날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소하지만 궁금한 자동차 이야기, 멜론 머스크였습니다.